시사계의 이각인 임경빈 평론가, 시사계의 김민재, 김수민 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많이 기다린 경기가 오늘 치러졌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가지고 야당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경기의 전반부 하이라이트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나마 공개한 자료도 국토부가 편집, 조작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사과를 한다면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사과 강요하지 않잖아요. 국민의 의원님들한테 오전 상황을 좀 보자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에 성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백지화 선언이었던 거는 이게 이제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었다.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아하. 사과를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라고 공세를 취하는 그런 양상이 좀 펼쳐졌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 디펜스가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디펜스가 강력한 선수는 패스로 제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패스 플레이를 심상정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이 원 장관을 당황시키는 그런 장면을 이번에 연출을 했다.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타당성 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월간 진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매달마다 한 번씩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놓고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저는 들고 있는데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예? 그동안 용역회사하고 국토부하고 논의를 해왔던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월간 보고서 이런 것들을 내게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죠. 월간 진도 보고서 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심상정 의원이 물어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뭐 그런 거 없다라고 없다. 대답을 했는데 네. 한준호 의원이 나한테 있는데요? 꺼내버리는. 그러니까 원 장관으로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 장관이 또 여기서 바로 반격에 들어갑니다. 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행신동 1082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본인 당협 사무실 번호 아십니까? 집은? 모르시잖아요. 저도 국감 당시에는 모르는 사항을 불법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다가 확인을 했고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괄 답변이 간 것을 그게 무슨 알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십니까? 자기 당협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 굉장히 마지막에 흐뭇해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 탈압박에 이은 역습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된 상황이었다라고 좀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 행신동 1082번지 이런 멘트는 이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저 얘기를 왜 꺼낸 거냐면 처음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원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김 여사 땅이 양평 그 동네에 있는 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장관직을 걸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건희 여사의 양평군 땅의 지번을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알겠다,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은 계속 이야기한 게 아니 내가 병산리의 몇 번지까지도 다 되면서 질의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한준호 의원 본인은 당사자는 그러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지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장관이 다 기억을 못한다.
님이나 나나 이제 피장파장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취하고 나온 건데 다소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1082번지가 아니고 1086번지였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이 정확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모습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예. 이거 미리 준비한 거였을 텐데 이거 좀 아쉽네요. 저는 이제 오늘 좀 눈여겨본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움직였다. 두 명의 전현직 대표를 불러들인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졸지에 두 전현직 대표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버린 셈이 됐죠. 결국에 본인의 체급을 올리기 위한 나 이해찬 이재명급이다. 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느닷없이 백지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을 혼란과 수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이세요. 국토 행정을 하는 자리가 장관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요.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5번 나옵니다. 그게 어찌 국토부 장관이 유튜브입니까? 저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뭐 쇠고기, 천안함, 사드, 청주 참외, 전자파. 뭐 야당을 거짓 선동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사실은 그 스피커부터 좀 빼십시오 그러면. 아니 이게 게이트라고 지금 뭡니까 이게?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걸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제가 이거 자료 달라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건드린다고 했고요. 아유, 아주 치열하게 싸우네요. 일단 전반전은 자료 제출하고 장관의 태도 이 두 가지 문제로 거의 다 잡아먹지 않았는가. 선수들이 축구로 치면은 볼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슛은 없는데 볼은 돌리고 그럼 상대방 팀에서는 흥분해가지고 지금 시간 지체하는 거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몸싸움하고. 그럼 경기는 재미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좀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결정적인 슈팅이라든지 또 화려한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전에 특히 나오지는 않지 않았는가. 바로 진도를 시작하고 싶었던 국민들은 많았을 텐데 그렇죠. 특히 이 방송 지켜보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부응시키기에는 전반전은 좀 부족했다. 그래도 이제 후반전에서는 주요 장면들이 좀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이 변경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 그 땅과 관련한 이야기 오고 갔습니까? 그 부분을 후반전 경기 하이라이트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땅 자체가 개발 이익을 땡길 수 있는 땅은 아니다라는 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반격 카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양평 JCT 인근에 있는 20개 필지는 보정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아무리 최대한 따져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주택도 못 짓는 지역이에요. 지금 문제의 강 아래쪽의 땅은 상수원 구역입니다. 주변 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고요. 그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장관님,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수변계 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군수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이런 개발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죠.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요? 개발이익이 남겼잖아요.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강사 장관님. 날카롭죠. 오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공격이 때 상당히 세게 들어갔는데. 수비 뚫린 것 같은데요. 네. 이소영 의원이 이제 평점 8.5점, 오늘의 MVP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발이 제한돼 있다거나 혹은 수변 구역이라거나 보존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못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한 셈이고요. 사례로. 그렇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양평 군수한테 있다라는 점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이 그렇게 개발이 안 되는 말하자면 쓰레기 땅이라고 하면 소용이 없는 땅이라고 하면 왜 자꾸 땅을 사들이느냐. 김 여사 일가 29개 필지의 최종 감정평가 액수가 125억 원이더라. 이게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종점을 누가 왜 변경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거 정리가 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이제 타당성
최종 용역을 맡겼던 그 용역 업체 네. 이게 이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먼저 제안을 했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장관한테 국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강상면을 최종 노선으로 정했냐. 작년 11월에 용역사가 중간 보고에서 제안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일단 용역사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고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예. 용역사를 불러라. 오전과 오후 질의를 통틀어서 계속 용역사한테 물어봐라라는 얘기가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야 간사 간의 이제 합의가 오전에 이루어져서 오후에는 용역 업체 사람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물어보자. 라는 데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네. 어느 정도 풀 수 있겠구나. 네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오늘 오후 늦게까지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업체 선수들의 교체 출전이 불발이 됐습니다. 왜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서 그 회사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불러서 어떤 진실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물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불러서 뭔가 묻다 보면은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민주당이 이유로 든 것은 이들을 이제 증인 선서를 시킨다든지 이런 형식을 갖춰서 불러야 위증을 할 경우에 나중에 또 처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 부를 거면은 불러봐야 소용없다. 국회 회의 중에 딱히 뭔가를 밝혀내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점이 있다면 박제라고 하죠.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나 또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좀 감안했다면은 부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아, 용역사가 나오지 않은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궁금한 게 많이 많았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 직원들이 직접 증언을 못 하다 보니까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몇 가지 좀 남았는데요. 어떻게 작년 3월에 이 용역 업체가 용역에 착수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강상면을 딱 찍어가지고 대안 노선으로 이거 합시다라고 제안할 수 있었겠느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뢰 입장으로 이제 수주를 한 입장인데 1조 8천억짜리 국가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변경을 하자고 제안하는 게 이제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하나가 남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용역 업체에서 강상면 노선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이제 검토를 할 때 그러면 다른 대안들,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는 방안이라든지 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경제성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이 강상면 안에 대해서만 교통평가라든지 뭐 경제평가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질의가 나왔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서 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용역업체가 종점 변경하라고 국토부에 얘기하면 네. 국토부가 그거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오케이라고 하는 건 아닌 거겠죠. 이제 네. 그 부분을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물론 뭐 본인도 잘 모르나 본데요. 네. 아니 좀 궁금하잖아요. 용역업체한테 맡긴 건데 거기서 이걸로 바꾸세요 한다고 국토부가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 외주를 줄 때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뭐 후보지를 잡아놓고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용역업체가 선제안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 용역업체는 이제 주어져 있는 과업 내에서 수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점이 남아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 내년 예산안에 이 고속도로 관련한 설계비 20억이 편성돼 있다. 야, 이거 진행되는 겁니까? 설계비 20억 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산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 것이고 그렇긴 하죠. 그래도 네. 이 정도는 일단은 반영을 해놓겠다. 여지는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이 의혹 제기 안 하면은 계속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분간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발걸음이 나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저는 전망을 당분간은 좀 막혀 있을 거다. 네. 국토위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또 빅매치 있었거든요. 법사위 주인공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